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내리는 금요일 오늘의 이슈 한보연이 전합니다. 역시 금융민원 1등 보험 관련 민원이 압도적입니다. 이 기사 내용부터 보도록 하고요. 입원 치료 중에 넘어져서 골절을 당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출장자는 되고 파견자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모호한 이런 기준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기사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전 세계 GDP가 530조나 증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줄서기 구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히토르 문제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 구애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편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중국도 역시나 자기 편들을 끌어모으는 이러한 줄서기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 관련 기사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류가 솔솔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기사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기사인데요. 작년에 보험 관련 민원이 가장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 총 금융 민원이 83,000건인데 여기서 61.7%를 보험이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가입 관련입니다. 결국은 불안전 판매겠죠. 그리고 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가 방광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했는데 거절당하고 봤더니 이 보험에는 방광암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죠. 그래서 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설계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10번가량 연락해도 연락이 잘 안 됐고, 연락 닿았더니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하면서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고객한테 응대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데, 보험이라는 게 보험금을 받는 것이 사실 좋지는 않죠.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좋지 않은데, 사고가 발생됐을 때 겪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결국은 보험이라는 것이 이러한 경제적 부담,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보험사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를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이쪽에 이제 집중해서 일 처리를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러한 일부 설계사들 때문에 이제 보험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보험 설계사들이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일단 수수료 구조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 기사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 이제 과열되면서 월납입 보험료의 1700%까지 첫해 주는 이러한 수수료 지급 구조가 문제가 돼서 예전에 기사에도 말씀드렸지만 1200%까지 낮춰야 된다. 그리고 분급 제도를 갖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우 주관적인 얘기지만 저는 무조건 분급 제도로 매우 길게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설계사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그게 1년에 총 수수료의 50% 이런 수준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으로 쭉쭉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민원이 이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못 받게 하는 이러한 구조들, 굉장히 민감한 얘기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 강력하게 대처돼야지만 이 시장이 좀 아름답게 바뀔 것이고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해서 쓰레기 설계사들이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을 좋은 설계사들의 매출로 이어지면서 좀 더 전문가들이 그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의 시장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입원 치료 중 넘어져서 사고 당했는데 한번 볼게요. 2016년에 추간판 협착증 질병으로 입원 치료 받던 중에 넘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넘어진 사고를 당하고 장골 나사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수술 부위에 척수 간염이 발생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보험금 청구했는데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했는데 이것이 각하되고 결국은 바뀌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이 보험금 지급하라는 기준에서 이제 어차피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를 말하는데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네, 뭐 당연한 부분인데 사실 이 지급건에 대해서는 많은 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고요. 실제로 이제 분쟁의 건들이 뭐 밴드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판결들 아무래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이제 좀 권익이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산재보험. 일단 문제는 뭐냐면 산재보험법에 출장과 파견을 구분하는 정의 조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실제 사건을 한번 보면은요. 그 중국 이제 대기업 중국 주재원이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던 직원이었는데 이제 한국에 이 B씨가 10월에 중국 거래처 관계자 90명을 끌고 이제 제주도로 방문을 했고 여기서 사고가 나서 사망은 아니지만 혼수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을 했더니 거절을 당한 사례죠.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 신청한 이유를 묻자면은 국내 본사에서 급여 이체로 월급을 받았고 업무 지시도 국내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출장자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니다. 파견자다. 왜냐하면 B씨의 근태관리를 중국 법인에서 했고 B씨가 체류비에 대한 소득신고도 중국에 했기 때문에 이건 파견이다 라고 봐서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파견과 그 출장에 대한 그 기준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핵심인 것 같고요. 제가 뭐 산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 정보나 또는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뭐 최근에 이제 판례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근로의 연장으로 보냐 안 보냐 이런 판례들이 이제 근로의 연장으로 본다라는 판례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부분도 당연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출장과 파견의 구분의 것에 참 문제라기보단 그 일을 하고 있다가 다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보험료를 어디서 어떻게 내느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국제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적으로 현재 확대되고 있고 좋지 않은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무기를 쓸 수 있는 히토류에 대한 문제를 미국이 해결하고자 힘을 쓰기 시작을 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라인들을 추스르기 위해서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의 어떤 압력이나 이러한 그 손을 내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가지면서 요번에 정상이 만나서 그 양국 관계를
그 이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지통신망을 화해와 같이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미국에 너 한번 봐라. 너 화해에 이렇게 지금 우리 뭐 연락 때리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손 맞춰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끄떡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항공기제작사 보잉은 중국 항공사들의 약 100대의 항공기를 판매하는 방안 논의하고 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35조나 되는데 미중 무역적 전쟁 때문에 계약이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 저 같아도 안 사겠다라고 하겠죠. 열받아서. 근데 결국은 이거는 서로의 이제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 세계 GDP가 530조 증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IMF에 있는 총재죠. 라가르드 총재가 대놓고 이제 너네 자꾸 싸우면 결국 좋을 거 없다.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라는 식의 이제 어떤 그 강력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돌려서 얘기하는 식이지만 굉장히 과격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다른 기사에서도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네, 둘 다 루저다라고 하면서 작심해서 한마디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CB 이제 제로금리 동결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저번 이제 5일 기사죠. 5일 기사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을 취하고 있고 이미 방향을 취했고 미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힘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대한민국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담이나 내수 부진 같은 것들을 금리 인하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정책적인 면들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동결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금리를 내린 수준을 더 유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이고 지금 경제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미 금리 인하 기류 코스피를 반등. 이제 이어지는 기사인데요.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신흥국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100% 그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건 신흥국한테 좋지 않고요.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신흥국들한테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에 대한 어떤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이제 조달하는 비용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신흥국 중시로 자금 유입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자국의 통화에 대한 이제 문제도 그 좀 편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코스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국 수출 경기 안 좋다. 뭐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GDP 성장률 4월에 이제 경상수지 적자 났다. 뭐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 그 방향으로 보면은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PBR도 보면 0.9로 뭐 글로벌 금융위 때 0.85배와 비슷해졌다. 2000선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사실 힘들다. 그리고 고점 대비 30% 감소한 상장사 주당 순이익들도 지표로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119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최악의 구간을 지금 통과 중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코스피에 대한 어떤 바닥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반등 시기를 점치긴 어렵지만 주식 비중 줄일 때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수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사실 뭐 심리가 가장 중요하죠.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라면 뭐 분명히 나쁘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분할 매수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솔직히 코스피보다는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